가니까. 자, 우리 중딩 때 각이라는 것이 있었어. 각의 정의가 뭐였더라? 구성물이 만나서 이루는 그렇지.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반직선 OA와 반직선 OB가 만나서 이룬 도형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O라고 한 거야. 중딩 때. 자,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표현할 때 이것을 각 AOB라고 표현하거나 각 BOA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각 O라고 표현했어. 자, 그리고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봤더라. 최대 180도까지 봤어. 그래서 뭐가 있었어? 평각이 있었고 둔각이 있었고 직각이 있었고 예각이 있었어. 중학교 1학년 그럴 거야.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우리 뭐라고 표현했냐면 각의 크기야 라고 얘기했어.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직선 OA를 각을 만드는 기본적인 처음의 선이다. 그래서 시초선이라고 얘기할 거야. 용어 정리를 할 거야. 그리고 얘를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초선에서 그 각가지 여기 이 직선을 이제부터 동경이라고 표현할 거야. 자, 그리고 이 각의 크기를 내가 세타라고 할 거야. 그랬을 때 각의 크기는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플러스 값이라고 하고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대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제 마이너스 값이라고 할 거야. 여기까지는 뭔가 불러먹겠지. 자, 그랬을 때 일반 각이라고 해서 볼 건데 중딩까지는 어디까지였다고? 180도까지나 최대로 회전해봐야 한 바퀴 360도, 그치? 그런데 이거야 이제 고딩되면 일반 각이라고 하면 얘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이제 몇 바퀴를 도는지 몰라. 그래서 일반 각을 최초 동경까지의 각을 동경까지의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일반 각은 얘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 회전수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할 때 n 양수 음수가 되겠지. 거기에서 플러스 세타만큼 움직였어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570도로 움직였다고 칩시다. 570도는 내가 360도짜리 몇 번? 한 번 움직였지. 그리고 몇 도를 다가? 210도를 다 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세타 동경까지의 크기가 210도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마이너스 1300도라고 하자. 그러면 360도짜리가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 몇 바퀴를 굴려? 세 바퀴를 굴리겠지. 마이너스 5. 그러면 1080도가 나오지. 1080도가 나오고 마이너스 몇 도를 나가야 돼? 220. 220도를 간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놈은 동경의 위치가 여기에 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 4, 2, 4, 3, 4, 4, 4 하면 3, 4, 9년에 있다는 거지. 몇 바퀴를 도는 거야. 상관없어. 자, 그러면 얘는 내가 분명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라고 했어. 맞지? 그러면 세 바퀴를 돈 거야. 우선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20도로 갔으니까는 여기에 와 있겠네. 그러면은 얘는 몇 사분면에 있어? 2, 4분면에 있어. 라고 얘기해 주겠다. 됐어요? 자. 사분면의 각은 뭐 얘기 안 할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있어. 이 책에서는 아마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 저기 있네요. 137페이지에.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할 거야. 두 동경의 위치인데. 자, 동경의 위치라는 것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해석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야. 자, 이거를 내가 그림으로 보여줄게. 두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하면은 한 놈은 이만큼 온 거야. 요거를 내가 알파라고 할게. 그럼 또 다른 놈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막 회전해서 다시 여기까지 온 거야. 됐어? 그러면 야, 베타에서 만약에 베타가 한 바퀴 돌고 왔다고 치자.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빼버리면 한 바퀴가 나오지 않겠어? 그치? 얘가 두 바퀴를 돌고 왔어. 그러면은 베타에서 알파를 빼버리면 두 바퀴가 나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60도 곱하기 n의 역할을 하게 되고, n은 정수야. 그치? 자, 두 번째.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라고 하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림을 싹 그렸을 때 여기까지가 알파라고 하면 X축 대칭이니까 여기까지가 베타가 되겠지. 근데 X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베타든 알파든 몇 바퀴 도는지 모를 거 아니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가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알파가 이만큼 하고 베타가 이만큼 왔다고 치자. 근데 이 각과 이 각이 같아.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하면은 요게 얘에 의해서 메꿔지지 않겠니? 각의 크기 같으니까. 그럼 한 바퀴 얘기해 주겠네. 그럼 내가 두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은 두 개 더하면 두 바퀴가 나오겠네. 그치?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이 되겠지.
당연히 y축 대칭인 거죠. 자, 그럼 그림상으로 따지면 이걸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은 y축 대칭이니까 이게 베타가 되겠네. 그럼 y축 대칭이니까 그럼 결국은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지 않을까? 그럼 기본적으로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하면 몇 도가 나와? 80. 180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베타 더하기 알파는 180도가 나오는데 몇 바퀴 돌았는지 내가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개수가 짜증나는 게 이런 거야. 다 배워야 돼. 그래서 애들이 힘들어한다. 자, 좀 새롭게 보이시. 니네가 항상 그랬어. 중학교 1학년까지는 어쩌어쩌 해.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으로 딱 들어가면은 뭐가 나와? 순환소수가 나오고 뭐 수가 확장되잖아. 여기서부터 오이씨 물음표가 막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중학교 3학년으로 가면은 물음표 100만 개가 막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이게 평온해. 그치? 우리나라 수학은 항상 요 단계입니다. 고1 들어가잖아? 좀 편안해. 왜? 여기서 배운 거야 업그레이드니까. 근데 고2 되잖아? 그럼 물음표가 생겨. 이게 되는 건가? 뭐지? 그리고 고3이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물음표가 또 생겨. 근데 물음표가 얘는 약간 달라. 물음표가 여기가 100만 개야. 그런 차이다. 새로운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힘든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나만 힘드냐? 아니, 다 힘들어. 그냥 신경 쓰지 마. 자, 두 동경이 일직선 반대편 이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알파는 여기까지 오는 거고 베타는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근데 요 각과 요 각은 우리는 무슨 각이라고 불러? 요 x표. 막국지가 있다. 그럼 막국지가 크기는 동일하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몇 도가 나올까? 그렇지.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하면 기본적으로 180도는 생겨. 근데 몇 바퀴 돈지 몰라.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이야. 네, 아야. 응. 근데 이게 진짜 쉬운 문제야. 나중에 할 때. 자, 다음에 다섯 번째. 5개밖에 없어.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온 게 알파야. 그럼 이것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베타야. 근데 y는 x 대칭이니까 결국은 이 각과 이 각이 같지 않겠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나오게? 기본적으로 그렇지, 90도가 나와. 그래서
베타 플러스 알파가 기본적으로 90도가 나옵니다. 근데 몇 바퀴 도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이라고 한다. 자, 색깔을 조금 달리줄게요. 아유, 선생님, 여기 보니까요, 360도, 뭐 180도, 중학교 때 했던 거네요. 그래서 이제 각도를 달리줄 거야, 이제. 각도를 달리면서 60까지 가야 되잖아. 그래서 60분법이란 것과 고도법이란 것을 볼 거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60분법은 우리가 표현상으로 얼마 도 이렇게 쓰는 게 60분.